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박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보안 손님. 오늘 김상만 전 대통령 주치의가 자문의죠. 자문의가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로 들락날락거렸다. 이런 얘기가 새롭게 공개가 됐죠? 네, 그런 점이 밝혀졌습니다. 주치의가 됐던 자문의가 됐던 청와대를 출입을 하려면 신원조회도 당하고 검문 검색도 당하고 인적사항도 쓰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보안 손님 형태로 청와대에 출입했다. 이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부속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증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상만 씨는 국정조사에서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부터 대통령을 진료했고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보안 손님 하면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 프리패스를 한 최순실 씨를 꼽을 수 있잖아요. 사실 차은택 씨는 그걸 부인을 했고요. 네, 그 보안 손님이란 그 대통령 경호실 내부 용어입니다. 출입증을 폐용하지 않아도 되고 신원 확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보안 손님인데요. 부속실에서도 경호실에 손님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보안 손님이 최순실 씨, 또 김상만 씨, 그리고 오늘 또 한 명 더 있었죠? 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원장도 보안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 원장은 여러 번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특히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4년 2월쯤 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청와대에서 나온 그 사람 차를 타고 들어갔다. 보안 손님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재 씨는 부인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만약 부인도 보안 손님으로 함께 들어갔었다면 보안 손님은 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안 손님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까지 늘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환자 비밀 보호. 오늘 청문회에서 뭐 간호장교부터 시작해서 비선 의료진 또 뭐 주치 전 현재 주치의들 다 나왔는데 네. 전부 다 대통령 건강과 관련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를 들면서 다 답을 피했어요. 네, 의료법에는 그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환자의 비밀 이런 종류의 발언이 종종 나왔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아니요, 수가 환자의 없지만 비밀이 아니고 그분은 뭐 환자 비밀 유지상 병명은 밝힐 수가 없지만 네,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몇몇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네. 처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 처벌을 면해주겠다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지만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쓰여져도 어떻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비밀 유지 조항이 그 지금 현재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쓰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인데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법은 동시에 환자가 승낙을 하거나 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에 대한 의료 행위가 비밀 유지 조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밝혀내야 하는 공익상 필요한 내용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어느 지역보다 사랑. 오늘 AI가 창궐한 전북 정읍을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 회복과 지지율을 높이는 보관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호남 지역의 어떤 어려운 삶의 해결을 위해서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야권 대선 주자 2인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지난 11월이죠.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호남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면서 사과 요구를 받은 적도 있죠. 이 때문에 호남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호남과 함께 정권 교체 희망을 더 높여 나간다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근에 호남을 방문을 했는데 자, 너도 나도 다 호남 행을 하지만 호남에 대한 러브콜 과연 호남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의 박지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